연말을 맞아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 NGO 굿피플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을 담은 희망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시청각 장애인들이 연말을 맞아 소외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연탄 배달 봉사에 직접 나서며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 소유 건물에 대해서 문화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을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장 종교 집회를 하던 곳을 종교 시설이 아닌 문화 집회 시설로 변경하려는 이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소외 이웃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삶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힘들어지는 계절인데요.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과 햄 등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식료품이 박스에 담깁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조리식품도 눈에 띄입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추운 겨울 소외 이웃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 박싱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희망 박스에는 고추장과 참기름, 김, 식용유 등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23억 원 상당의 희망 박스 2만 3천 상자를 만들어 서울역 쪽방촌 등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싱데이에는 구세군 김병윤 서기장관이 참여해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희망 박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 박스를 받아들면서 희망과 행복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금 한국 사회에는 따스한 사랑이 필요할 때라며 교회가 앞장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나눕니다. 또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밖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도 박싱데이에 동참했습니다. 박싱데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소외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박싱데이는 중세사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옷과 곡물 등과 같은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했던 관습에서 시작했습니다. 굿피플은 지난 2012년부터 사랑의 희망 박스를 소외 이웃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12년 동안 희망 박스 누적 금액만 263억 원에 달합니다. 굿피플은 전국 푸드뱅크 센터 등에 배분해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 굿피플이 제공하는 사랑의 희망 박스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스한 난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시청각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대부분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는데요.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소속 시청각 장애인들이 연말을 맞아 소외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연탄 봉사활동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구의 접시꽃 마을. 16명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특별한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섰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손을 꼭 잡은 채 골목골목을 누빕니다. 지게에 가득 실린 연탄의 무게도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도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몸이 불편하지만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추운 날씨에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봉사활동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직접 의견을 개진하며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에서 매주 자조 모임을 진행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연탄 2,000장을 후원했습니다. 사실은 연탄 봉사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이렇게 함께하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분들도 원하셨고, 또 저희 헬렌켈러 센터에서도 또 그런 취지로 이번 이런 연탄 봉사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시청각 장애인들은 이런 사회 봉사 활동이 처음이었다며 장애로 위축되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 시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고 이게 조금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엔 조금 실수할까봐 이게 좀 잘 될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미랄복지재단은 시청각 장애는 현행법상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소유 건물에 대해 문화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의 위장 집회시설들이 대거 드러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신천지가 위장 종교 집회를 하던 곳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집회시설로 변경하려는 이유를 송주열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신천지의 위장 포교를 경계해온 인천 교계와 시민들이 최근 인천 중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수년 전부터 지역사회 반발로 종교시설로 허가해주지 않던 신천지 소유 건물을 지난달 신천지가 원하는 대로 대규모 문화집회와 공연이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해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위험한 시설을 허가 내주고 주변 주민들한테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신천지라고는 이름은 쏙 빼고 집회 공연 시설로만 공지를 했는데 주민들은 이 건물이 집회 공연 시설이 아닌 사실상 종교 시설로 운영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향후 각종 공연을 펼치고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문화행사를 위장한 포교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걱정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10년 전부터 경기도 과천본부에서 가까운 한 쇼핑몰에서 불법 종교 집회를 진행해 시민들과 갈등해 왔습니다. 이 건물은 운동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도록 허가됐지만 신천지 본부지파 집회와 함께 전국 포교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으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신천지가 문화 공연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만 했어도 얘들이 그게 무서워서 그런 쪽으로다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에 대해서 꿈도 못 꿀 텐데 그런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인스파월도 그냥 저렇게 강행을 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놓고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기회가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점차 아주 교묘한 그런 수법으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신천지의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과천에서도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그게 그냥 저렇게 수수방관하고 적당히 눈치나 보고 이런 거에 진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법적인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위장과 모략에 능한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문화 집회시설로 둔갑해 진출하는 것에 대해 교계는 물론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한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은 아신대학교 교수진들과 공동으로 교회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를 소개하고 활용 사례, 기술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사용자로서 목회자와 교회 직원, 성도 각각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미래의 목회와 말씀연구원은 교회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신청자에 한해 이북 형태로 무료 배포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해외 장학회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30년 이상 해외 장학생들을 위해 후원한 공로로 신길교회와 은평선결교회, 신촌선결교회 등을 모범교회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기성총회 해외장학회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결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인재 양성에 힘쓰자는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기성총회 임서공 총회장은 미래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육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총회 소속 교회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교파 부흥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제55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부흥 발전에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를 주제로 드려진 오늘 취임 예배에서 제55대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는 기독교 부흥협의회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세의 행동처럼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대 부흥사단체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1970년 고 신현균, 조용기 목사 등이 교파를 초월해 설립했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오대양 육대조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청소년 사역의 지침서. 교수이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 저자가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종합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사역의 A부터 Z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자 영역인 예배에 관한, 설교에 관한, 상담에 관한, 신방에 관한, 학교 사역에 관한, 가정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김성중 교수는 한국교회 청소년부를 다시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는 청소년 사역자라며 책이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인 매뉴얼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요즘 크리스천 청소년이 고민하는 40가지의 뜨거운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인 이정현 목사가 크리스천 청소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질문을 40개로 압축해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입시 스트레스, 연애, 술과 담배, 그리고 성경과 교회 생활까지 신앙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답변해 줍니다. 인생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21일 묵상.
행복을 주제로 한 책은 피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해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1일간의 묵상을 통해 알려줍니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번 겨울 동안 하루하루의 말씀 묵상을 수록했습니다. 기쁠 때는 찬양하게 돕고 고군분투할 땐 위로를 주고 의심이 들 땐 격려하고 상처를 받을 땐 치료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항해할 때 필요한 진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찾게 해주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구세군이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도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행사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전라지방본영이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거리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라지방 자선냄비 모금은 오는 24일까지 26곳에서 진행됩니다. 구세군 충청지방분영도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충청 지역의 자선냄비는 24개 지역에 설치되며 오는 31일까지 모금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23 강릉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과 겨울축제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화를 우리 강릉 시민들에게 저변에 확대해서 이 성탄 축제가 교회가 주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또 지역 상권도 새롭게 협약하면 강릉 크리스마스 겨울축제는 내년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크리스마스 기간엔 다양한 성탄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는 2023 빛고을 성탄축제를 열고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십자가까지 바라봐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빛도 평강도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에서 불을 밝힌 성탄트리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할 계획입니다. 강원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24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장애인 신앙공동체 나눔의 동산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진행돼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